환경도 캄보디아보다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더 훼손도 덜 할 테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총 한국에서는 30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날씨 걱정도 있었고 비가 오면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길인데 이렇게 시절 인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18,000달러를 준비해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질 건데 이지수 박사님을 만나뵈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지금 크기가 19 스퀘어 퍼 마일이거든. 네, 건기하고 우기가 따로 1년에 있어요? 6개월씩 따로 돼 있어요. 우기 6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비가 내리죠. 그때 이제 나무들을 심고 키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아무거나 꽂으면은 뿌리를 내려요. 뭐 잡초가 잡초가 한 10피트씩 자라요. 그 주위를 깎아줘야지만 나무가 사는 그게 거죠. 어찌 보면 돈이 일이에요. 많이 드는 인건비가 그렇죠.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죠. 참 힘들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는 케어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왜 시작하신 거예요?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빚진 것은 다 갖고 가야지. 조금이라도 사는 것이 다 남의 것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대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니카라과에 한국인이 이렇게 나무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나라에 오는 사람도 적어요. 한국 사람이 나무를 심으러 왔다. 자기 리조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광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죠. 이것을 또 자연구역으로 네, 신청했다면서요? 신청해서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것도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개발을 못 해요. 지금 이곳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보트를 타는데도 손으로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온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주 리갈리 된 그런 리저브 랜드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큰 불이 나요. 그 어린 것들이 어린 다 타 죽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심어야죠. 3살 유치원 아이들부터 해서 정말 어르신, 80세 어르신까지 조금씩 다 이렇게 모았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 유용하게 써서 나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파이팅! 파이팅! 이 우물은 소프나 학교에 있는 우물인데요. 이렇게 폐쇄돼 있고 학교에도 없고 저기 밑에서 끌어와서 물만 있으면 물이 지금 전부 다 녹입니다. 녹. 오염되어 있는 물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죠. 많이 틀어도 요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600명 어린이들이 요 수도 하나를 통해서 다 물을 먹는 모양이에요. 캄보디아 마을마다 있는 우물입니다. 많지 않아도 하나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많은 단체들이 우물을 파견하는데 거의 다 1년이 지나면 다 오염이 돼버린대요. 근데 이제 그 식수를 먹고 병이 나니까 하나를 파더라도 제대로 된 우물을 파주는 게 캄보디아인들이 원하는 거래요. 벌써 지금 한 거의 10년이 다 지났네요. 이렇게 해서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런 물이 아이들에게 몸에 들어가니까 물도 나오지 않고 지금 현실 물 색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요. 네,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물에 시스템이 더해져가지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다 물들어 오시고 계세요. Nhà mà nét tới con. 희망입니까? 희망이 아니죠. 후원해주신 덕분에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우리 깃전수가 메말랐던 이 운동장에 꽃이 피고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고 있고요. 짠! 한글 지역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는 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곳은 중남미의 파나마라는 나라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니카라과 옆에 있는 파나마에 왔습니다. 저희는 파나마에서 오늘 이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니카라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약간의 비행 경로가 좀 변동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향해 가던 일정이었는데 일정이 급하게 변경이 되어서 뉴욕 강연을 잠시 미루고 바로 이제 이곳 파리,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이제 파나마로 와서 다시 니카라과로 가는 그런 여정으로 일정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곳은 이제 파나마라는 이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오늘 조금 전에 한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거의 이제 한국에서 시간이 꽤 걸렸죠. 파리까지 14시간. 그리고 파리에서 바로 이제 그 파나마로 오는 그런 일정의 비행기가 없어서 이틀을 하루 하고 이제 1박하고 2박을 파리에서 머물렀고요. 그리고 이제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있어서 다시 이제 파나마로 왔습니다. 니카라과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잘 없어요. 그래서 파나마로 와서 오늘 또 1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니카라과로 들어갑니다. 본래 들어가기로 한 날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욕에서 오신 또 자원봉사자분과 니카라과에서 다시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수 박사님도 내일 오후 1시 니카라과 공항에 나오셔서 저희를 또 마중하러 오신다고 하셨고요. 모든 게 이렇게 잘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다행히 이곳 숙소에는 이렇게 와이파이가 되어서 미리 실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내일 또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하고 지금 저녁에 밤인데요. 녹화를 해 놔야 이제 내일 아침 오전 7시가 파나마의 오전 7시가 한국의 밤 9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멀리 타국 땅에서 파나마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실시간 댓글 일일이 다 답변은 못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분의 댓글은 방송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5일 월요일 1391일차 수행 정진, 오늘도 기점명상대학 수업 CHMU 메디테이션 수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 33일차 할 날이고 좌선 화금 명상까지 이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7월 15일 오늘의 마음 인력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의지한다.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다. 나라서 할 수 있다. 나라서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나라서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또 니카라과로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니카라과로 오는 비행기가 너무 이제 문제가 많아서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시절 인연입니다. 7월 15일은 저에게 꼭 이렇게 저에게 해주는 말 같군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의지한다.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다. 나라서 할 수 있다. 나라서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외국 간다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오늘 다 정말 소개하기는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내일 저에게 여러분이 전해주신 후원금을 우리 이지수 박사님께 이제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고요. 일일이
다 인사 못 드리는 점, 네, 죄송합니다. 신민영님, 김근정님, 이수녀님, 김정남님, 이강노님 등등 나무 심기의 희망을 또 전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자, 그리고 이피리님, 대학 신청 많이 해주셨어요. 민혜지님, 이성장님 나눔, 안재임님 나눔, 김성군님 나눔, 김혜숙님 대학 신청, 그리고 또 정혜영숙님, 홍진희님도 대학 신청, 김민지님도 대학 신청, 또 우리 또 김경희님과 양남희님, 조주연님, 맑은 소리 어먼자님, 권현숙님, 이귀선님 이렇게 또 잘 다녀오라고 희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숙님도 감사드리고요. 김박정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하고 이제 바로 여러분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할까요? 네. 자, 이렇게 중미의 파나마에서 여러분과 숙소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것도 참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 사연으로 올라왔고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또 공부할 건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아 우울증과 성인이 됐어도 외로움이 깊어서 우울증과 공황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약도 먹고 두 아들을 우울증으로 방치하다시피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잘 커졌고 우울증은 극복하고 더 이상 외로움도 안 느낀답니다. 다 놓아버리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왔나 봅니다. 다 지나갔지만 그 당시는 힘들었네요. 지금도 혼자지만 이젠 바쁩니다. 산에도 가야 하고 책도 봐야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 행복합니다. 혼자라서 지금은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릴 적에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야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 우울증과 성인이 됐어도 외로움이 깊어서 우울증과 공황으로 많이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소아 우울증이 커서도 연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됐을 테고 오랫동안 우울증이 있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학창 시절도 20대도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이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 공황과 우울증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힘들게 살아왔다. 10년 넘게 이제 약을 먹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우울증으로 방치하다시피 키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엄마가 우울하니까 그런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된 자식이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도 그래도 어찌됐든 우울증을 잘 극복하고 더 이상은 이제 외로움을 안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쥐어잡고 있었을 때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놔버렸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최근에 명상할 때 항상 하는 거, 우리가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흘려보내기의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이 알아차림만 계속 하는 것도 물론 도움 되지만 이거를 내가 온전히 내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분들은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소아 우울증이 있었고 공황장애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차림만 해서는 이게 참 힘들거든요. 내가 왜 우울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곰곰하게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받아들임이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여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임이 되어야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 흘려보내고 요걸 이제 실행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요것이 이제 흘러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 그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 나는 놓아버린다. 이 세상에 내가 아니면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붓다도 말씀하셨잖아요. 나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 다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죠. 내일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걸어가다 보면 내가 삐뚤삐뚤하게 지그재그로 걸어가면 세상도 지그재그로 보여요. 내가 넘어지면 세상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세상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건 내 몸이에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눈이 흔들릴 뿐이다. 괴로움을 겪었다고 해서 괴로움에 빠지면 안 되겠죠. 괴로움은 잠시일 뿐이니까요. 슬픔에 잠시 물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슬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슬픔은 곧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지. 우리가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양궁 선수, 양궁이 굉장히 좀 스포츠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는 스포츠잖아요. 양궁 그 할 때 활 시위를 이렇게 당기는 게 손이지 않습니까? 손이고 우리가 보통 이게 명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저기 있는 관역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할 때 관역이 자꾸 얼렁얼렁하고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같이 할까요?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흔들리는 건 나의 눈이다. 흔들리는 건 나의 눈이다. 흔들리는 건 나의 마음이다. 흔들리는 건 나의 마음이다. 또는 이 활 시위를 딱 당겼을 때, 흔들리는 게 내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의 희망의식, 여러분의 스스로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그리고 불성의 힘, 한마디로 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잘못이지, 항상 관역과 희망의 의식은 머물고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에 우리가 잠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손이 흔들리고 내 눈동자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숨이 흔들리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양궁 선수들도 호흡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호흡을 되게 신경 많이 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지금 제가 파리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항공이 없어서 파리에서 머물렀는데 이틀 동안 파리가 지금 몰랐는데 2주 후부터 파리가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파리 비행기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 올림픽 출전 선수단이 많이 탔었어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수화물을 찾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대한민국 선수단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쭉 줄지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스포츠 선수들이 다 가고 있었는데 한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이제 저를 보면서 다가오더니 갑자기 사진기를 내밀면서 사진을 좀 찍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시냐고 여쭤보니까 안다고, 운동할 때 힘들 때마다 채환님의 명상을 자주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좀 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겠다, 언제 이렇게 경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아가서 27일 날 정도, 7월 27일 정도에 이렇게 경기를 하는 이제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였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이셨는데,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귀점 명상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덕분에 저도 아주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든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흔들리는 마음, 내 흔들리는 손, 내 흔들리는 눈이다. 네트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관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잘 챙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이 운동선수들은 호흡 명상을 많이 하죠. 특히나 양궁이나 이렇게 사격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호흡이 고요하지 못하면 금세 그 마음이 불안정하고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그 호흡 명상이나 명상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대한민국 선수들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경기 성적이 있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두 아이들 방치했다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자식의 뿔이니까요. 꾸준하게 이제 수행정진 하다 보면 자식들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서 10년 넘게 약도 먹었지만 결국은 명상을 만나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받아들이면서 좋아졌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환님. 반갑습니다. 저는 20년을 손주 육아를 받습니다. 지금은 76살이 되고 보니 허전합니다. 요즘은 귀점 명상을 만나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이 얼마나 귀한 명상과 생활 본문, 채환님의 노래로 시간을 보내매 감사와 고마움에 많은 마음 공부로 은혜를 삼고 있습니다. 어쩜 그리 여러모로 모든 이들을 적절하게 치유해 주시는 모습에 귀점 명상을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인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있어요. 채환님 부모님께 낳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신데 20년 동안 손주 육아 받다면 거의 손주를 직접 다 키우셨네요. 직접 다 키우셨고 지금은 76살이 되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미 다 이제 키우고 자식 손주까지 다 보신 걸 어떻게 또 가타부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잘 컸다. 내가 인연 닿는 날까지 그래도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손주든 아니면 자식이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든 또는 배우자든 또는 친구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리고 항상 존재했다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재행무상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재법무화는 홀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다만 연기되어서 인연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질 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으면 손주가 20살이 되어서 잘 컸고 20년 동안 이 손주를 케어했는데 나중에 손주가 할머니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이런 마음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바뀌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바뀌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연. 이걸 한마디로 인연이었다. 모든 것은 인연이었다. 우리가 인연을 만나든 자식을 만나든 부모를 만나든 애인을 만나든 배우자를 만나든 간에 모든 것은 결국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결국 그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에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바뀌기 마련이에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죽어요. 생로병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딱 알고 있으면 내가 자식에게 뭘 해줬든 또는 손주에게 뭘 해줬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기대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고 하셨지만 나는 기대 안 해요, 처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본전 생각이 다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수행자죠.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바뀌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겠다. 헤어지기 마련이요, 변하기 마련이요, 바뀌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 어떠한 인연에도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내어주면 살아가는 게 좀 프리하고 그리고 또 좀 자유롭게, 이 자유로운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해탈지견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년 동안 손주 키우는 동안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점도 많았고 섭섭한 것도 많았겠지만 애들 키우면서 외로운 노년 생활을 내가 잘 보냈다, 이렇게 마음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잔 하시죠. 자, 나눔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지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라는 나라에 와서 이제 내일 니카라과로 들어가는, 여기서 파나마에서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니카라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로로 가려면 파나마, 니카라과까지는 17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여기가 불법 체류자분들도 많고 치안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에서 하시는 키천 가족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을 해보고 비행기가 많이 없으면 육로로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육로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걸 몰랐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내일 오전에 니카라과 가는 공항에 비행기가 있어서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물 흐르듯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순간이 매 순간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전혀 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뭐 그 덕분에 우연찮게 또 제 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파리도 한번 가보고 뭐 유럽의 뭐 냄새도 한번 맡아봤네요. 평생 뭐 가볼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비행기 문제, 비자 문제 결항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한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행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물 흐르듯이 뭐든지 또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마음을 내어야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두 단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떨 때 행복한가? 그리고 어떨 때 행복하지 않은가? 내 마음에 불행할 때는 언제였는가?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였는가?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어서 아이들도 거의 다 키워놓고 다시 한번 내 삶의 행복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 중간에 귀점 명상을 만나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대학생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을 가보지 못한 저로서는 이 귀점 명상 대학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버팀목이자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지긋해서 이렇게 평생 대학에 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학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채화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질문. 채화님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으로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또 자기계발서를 봅니다. 결국은 이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두 단어, 이제 여기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약간 좀 이 방향성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많이 슬프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이 우울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이 아프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이 배고프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이 헐벗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이 우울하든가 슬프지 않다면 저는 그 순간은 행복의 한 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무언가 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의 무난한 순간들, 이런 걸 다 저는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려면 저는 가장 먼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뭐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매 순간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저는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이미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은 이렇게 한번 함께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내가 가는 길이 행복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내가 가는 길이 행복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 한마디로 파랑새를 어떻게 찾아? 파랑새를 찾아 헤매던 그 우리 남매가 있었잖아요. 파랑새를 찾아 많은 시간 동안 헤맸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서 본인이 집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에 있는 새장 안에 있는 새가 파랑새인 걸 그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너무 놀라서 우리 집에 있는 것이 파랑새였나라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파랑새는 열려진 창문 바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이고 감사한 순간이고 만족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지금 맛보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모든 순간이 행복의 순간이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그제서야 나는 행복을 이제 맛봤다,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엔 주름이 많이 져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지금에 행복해하지 않으면
이 불행이 다가온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내가 가는 길이 곧 행복이다. 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떤 길을 찾기보다 내가 지금 이미 꽃이니까 꽃길을 걸으라, 꽃길로 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걷는 길이 꽃길이죠. 왜냐? 내가 꽃이라면 내가 걷는 길이 꽃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행복인데 무슨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아님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어떤 때는 한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메모를 해보니까 그 생각에 관계된 일이 총 1000가지의 생각을 했더라고요. 일일이 다 써보고 몇백 가지의 생각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줄이려고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각 사라지기, 생각 흘려보내기 이런 명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통해서 귀점 명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하고부터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고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획기적이고 생각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칸트의 일화 아시죠? 칸트는 항상 생각이 많았다고 해요. 칸트가 아주 멋있죠. 멋있는 철학자잖아요, 칸트가. 근데 이제 칸트가 평생 살면서 연애를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도 있었지만 여성들이 칸트에게 이제 많은 푸시를 해요. 청혼도 하기도 하고 칸트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칸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칸트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이 여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여성 중에서도 칸트는 이 여성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청혼 또는 이렇게 사귀자고 말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기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떠한 생각을 해서 그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걸 진행하는 스타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요청에 대해서 나에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리따운 여성분이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칸트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도서관에 가서 생각하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칸트의 걱정은 딱 두 가지였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좋은 점을 적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 좋은 점이 35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나쁜 점이라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왔냐면은 350가지의 결혼하면 나쁜 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연구했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왜냐? 355가지와 350가지가 5가지가 차이 나니까. 그래서 장점이 5가지가 더 많으니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마음 내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제 그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자신의 생각이 연구 결과로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딱 냈으니까 딱 갔는데 문을 꽝꽝꽝 두드리니까 그녀가 나오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그녀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이고 저도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아버님.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벌써 내 딸은 결혼했네. 벌써 아이를 낳았지. 자네는 3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3년 동안 생각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혀를 척척척 찼어요. 바로 칸트는 3년 동안 그 여성과의 결혼하기 위한 그 논리를 정리하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지난 후에 그녀와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집에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멋진 남성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았던 칸트는 결국 평생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칸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칸트에게 마음을 내는 여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솔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철학자들은 아무래도 이 여성에 대한 그런 생각과 관념들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자신의 그 철학과 생각, 심리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사랑하는 연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김광석 씨 노래 중에서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다시는 지나가는 일들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지나갈 일들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한다고 잘 풀 일이면 잘 풀리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가능하면 짧은 생각과 그리고 본인의 결정을 내린 후 그 이후에 선택하고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재환님,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려요. 그걸 왜 걱정하세요? 혹시나 결혼해서 잘못될까 봐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건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견주어 보고 어떤 잣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반대를 하든 그 사람이 돈이 없든 돈이 있든 그 사람이 빚을 졌든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결혼한 후에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 생활 자체를 뭔가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꾸미고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신부와 완벽한 신랑, 완벽한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서 사람을 초이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 결혼으로 한껏 막 탁 올린다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은 이 장난이 아니죠. 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사랑과 이 결혼을 사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벌써 어떠한 잣대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욕심에 있지 않은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 역전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매 순간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지켜봐야 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채화님, 제 남자친구는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제가 그 사람을 거두어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서 제가 모성애가 생겨서 그 사람을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연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연민심이 당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동정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 동정심이 상대방을 향한 동정심이 되는 순간 당신은 온전한 동정심이라고 말할 수 없고 연민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연민심과 동정심 안에는, 그리고 또한 그 연민심과 동정심이 온전하려면 나를 아끼고 나에 대한 연민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그저 연민심에 불과하고 하나의 동정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을 연민심과 동정심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몇 년이죠. 평생 동안 누구를 케어하며 살 수는 없거든요. 서로 간에 케어가 있어야 되고, 항상 결혼은 상방의 서로의 조건과 결과에 서로 부합되었을 때 이 결혼 생활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고통도 누가 주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느꼈다. 또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느꼈다.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뜨거운 불구덩이를 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되는데 화상을 입어가면서도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생각하기 싫어,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내가 느끼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의 성향이 커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미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나에겐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자꾸 확언으로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할 때든 기도할 때든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딱 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여러분 조금씩 터닝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항상 다시 시작하는 존재일 뿐이고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나를 지키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업 와서 자신이 너무 못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어릴 때 엄마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고 아버지는 세장가 가서 결혼을 2번씩이나 했고 새엄마 손잡고 놀이공원 갈 때 새엄마에게도 아이가 있었는데 새엄마 아이는 더 케어해 주던데 자신한테는 잘 케어해 주지 않았다. 그 새엄마 아이한테는 아이스크림과 핫도그도 사줬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은 사주지 않고 핫도그만 사줬다. 어릴 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60이 넘었는데 어릴 적에 그 새엄마 그리고 아빠한테 받았던 그 마음가짐 그리고 상처 그런 걸 60이 돼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제가 그분의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때 그런 상처를 받았다 보니까 크면서 자신이 항상 버림받은 존재, 그리고 자신이 상처받은 존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명상을 듣고 해도 들을 때뿐이지 본인이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서 귀점명상센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해보세요 했어요. 당신은 우주 속에서 탄생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구 안에서 탄생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엄마 아빠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집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고 엄마가 매번 내한테 화를 내고 새엄마가 나한테 차별을 하고, 이런 게 엄마 아빠에 집중된 마음이에요. 성인이 돼서 60이 되고 50이 돼도 아직까지 엄마 아빠에 대한 집중된 마음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나 자식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 자꾸 잉태되었다, 부모한테 탄생되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우주 속에서 탄생한 존재다. 뭐라고요? 당신은 우주 속에서 탄생한 존재다. 뭐라고요? 당신은 우주 속에서 탄생한 존재다. 다시 한번, 당신은 우주 속에서 탄생한 존재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 안에 이미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우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우주 속에서 초이스되고 선별된 존재이고, 이 세상의 나무, 흙, 지수화풍, 땅, 강, 하늘, 바다, 별보다 결코 못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 당신이 이미 소우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본인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 새엄마에 대한 마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깔끔하게 그리고 용서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나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한다. 나는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한다. 나는 하루를 용서와 함께 마무리한다. 나는 하루를 용서와 함께 마무리한다. 엄마에 대한 미움, 새엄마에 대한 미움, 아빠에 대한 불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긍정과 용서, 이 두 글자만 생각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아, 나는 용서합니다. 아니요,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마무리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지금 긍정적입니다. 나는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말하고 수행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 또는 인생의 재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폭풍우를 받아들이는 법을 여러분들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걸 그냥 밀어붙여 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마땅히 인생의 폭풍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말해야 되죠. 폭풍우에는 비가 섞여 있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인생의 폭풍우를 맞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비를 맞지 않는 걸 맞는 걸 겁내지 말고 고난과 역병이 있는 그런 상황,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있는 상황도 그냥 인생의 폭풍우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 내면 그 마음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폭풍우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인생의 비바람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인생의 아픔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인생의 폭풍우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내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지죠. 그래서 깨지 알밭 흐리잖아요.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기. 요 수행정진을 이어서 나가면 된다. 그래서 비 온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폭풍우 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나는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 수타니파타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신이시여 비를 내리소서. 나는 이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신이시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나는 이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속에서 존재하고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래서 항상 많은 성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끝난다. 자, 다시 해볼까요?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음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완벽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모두가 순조롭게 흘러가는 삶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의 말처럼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나기 때문에 눈 감는 그날까지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마음 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불행하겠다라고 마음 내면 그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정적이다라고 마음 내면 나는 이미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긍정적이다 하면 나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절대 용서 못해 하면 평생 용서 못하고 살아가고, 나는 이미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용서한다라고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끝이 다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태어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끝까지 가면서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완벽하게 뛰는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걷는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조차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완벽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결국은 완벽이라는 길은, 기준은 누가 잡는 것인가? 삶에는 그 기준을 잡을 자가 없다. 왜냐? 인생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인생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그 시작과 끝 또는 이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평온입니다. 평온. 평온을 찾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성인들의 책들을 보면 내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면 모든 것은 잘 풀릴 것이다. 내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두 과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알아차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 물 흐르듯 수행정진 해 나가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 물 흐르듯 수행정진 해 나가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
물 흐르듯 수행정진 해 나가겠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는 항상 문제가 커져요. 우리는 가서 자꾸 완벽한 걸 찾아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고 내 자식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 결코 남도 평가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 남도 판단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농담이라도 습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런 말로 평생 또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요 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물 한잔 할까요? 자, 요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무소유라는 책을 봤습니다. 무소유의 의미가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것을 무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화님은 무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귀천가족이 하고 있는 니카라가 나무 심기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자연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항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뭇잎도 내려놓고, 자신의 몸뚱아리인 목재로도 내려놓고, 또는 과일로도 사람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무는 땔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에 안 쓰이는 게 없죠. 나무 덕분에 참 고마운데, 나무가 사라지는 이 아마존 숲속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힘든 마음이 올라옵니다. 니카라가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응원합니다. 채화님, 저도 한 그루 나무에 힘을 보탭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인생이 그 무소유, 뭐 풀소유, 무소유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진다.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에 보면 그 내용 있잖아요. 누군가의 제자에겐가 다른 뭐 보살에겐가 이렇게 난초를 하나 선물 받잖아요. 난초가 참 예뻐서 양지 바르게 놔두고 물도 주고 관리를 잘해요. 근데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워낙 산속에 사셨으니까, 은둔 생활하셨으니까 법정 스님께서 내려가다가,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 난초를 땡볕에 햇볕을 보라고 놔두고 온 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되돌아갈 수도 없고 곧 난초가 죽겠구나,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아차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가지게 되니까 난초가 곧 그런 존재이고 내가 그런 마음을 지금 내고 있구나,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우리 서산대사 있잖아요. 서산대사께서 이런 이제 시가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라, 나누어라.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껏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자,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거, 이걸 자타불이, 자타일이라고 하죠. 한 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라. 그러니까 나눔을 하면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베품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나눔을 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좀 헐벗고 힘든 사람이 구걸하거든,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분수껏 아까워 말고 나누어 주라 이렇게 했어요. 분수껏. 그러니까 막 기부나 도네이션도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분수를 지켜가면서 아껴서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라. 왜냐? 그 사람들은 일회성보다 좀 장기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지금 뭐 서울역, 부산역처럼 하는 것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좀 내가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자타불이 자타일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껏 너무 오버해서 나누지는 말고 분수껏 나누어 주라는 것도 서산대사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 한잔 하시죠. 자, 제가 최근에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채화님 안녕하세요. 나눔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돈 10,000원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부하고 싶은데 그 또한 해보지 않은 습관이라 그런지 할 때 아까운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될까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까운 생각이 일어나면은 도네이션 안 하는 게 낫죠. 아까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근데 누구나 다 내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재벌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자신의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운 게 당연한 거죠. 아깝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뭐 악심을 품고 있고 나는 욕심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큰 기부를 했어. 또는 뭐 귀정가족 방송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큰 나눔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남이 베푸는 곳을 보고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내가 베풀지 못하면 남이 베푸는 곳을 보고라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남이 베푸는 것을 보고 따라하라.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우리 기천가족들이 가끔씩 나눔하시고 뭐 기부하시고 이렇게 나무 심고 우물 만들고 가로등 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베푸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풀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남이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베푸는 만큼 그 사람에게 좋은 복이 되도록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면 그 또한 여러분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 내는 게. 그래서 가난할 때는 남이 베푸는 것을 보고라도 기뻐하라. 가난할 때는 남이 베푸는 것만 보더라도 기뻐하라. 자,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지금까지 한 요 마음의 본문 강연 여러분들 대학생분들 잘 챙겨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도 약간 정신이 지금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밤이고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하면서도 잠시 제가 약간 꾸벅꾸벅 이렇게 정신이 약간씩 혼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12시간 이제 비행을 이제 하고 파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바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식사하고 샤워하고 바로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이런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우리 귀천명상 대학생들, 귀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숙소를 지금 같이 이제 실무자랑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또 뭐 절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또 두 분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절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 절 수행을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은 지금부터 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나중에 보고 여러분 밑에 요 내용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은 또 참고해서 다음 방송 때 여러분 소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본문도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학 수업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죠. 내가 뭐 없어서 베풀지 못한다. 내가 없어서 뭔가 남 하는 거 보면은 좀 질투난다. 저 사람은 뭐 돈이 뭐 많아서 저렇게 하겠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고 기부를 못하면, 나누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이 베푸는 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베푸는 것을 같이 응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봉사하지 못할 때는 남이 봉사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남이 봉사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남이 봉사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도 참 큰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란 게 참 희한해서 남이 나누면 질투를 합니다. 뭐 저 사람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봉사하는 거지? 왜 저렇게 나눔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복까지도 다 차버리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잖아요. 젖이 되잖아요. 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마시는 물이 내 몸과 마음, 내 생각과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내 자체, 내 몸뚱아리, 내 정신이 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걸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내가 어떤 물을 마시든 어떠한 것을 맞이하든 그것은 현명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명상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고요. 절수행은 여러분들 명상을 끝나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일 또는 미리 하신 분들은 명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칭하고 명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한번 쭉 깍지 끼고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자, 위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자, 안쪽으로 쭉 당기고 머리 뒤로 젖히고 둘, 셋, 넷. 그리고 안쪽으로 쭉 내려가고 둘, 셋, 넷. 그리고 깍지 끼고 쭉 뒤로 젖히고 둘, 셋, 넷. 안쪽으로 내려가고 셋, 넷. 깍지 쭉 펴고 자, 편안하게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편안한 곳에 앉아 마음을 쉬고 앉습니다. 왼쪽 어깨에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힘을 뺍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줍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혀끝은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코로 숨이 들어가고 코로 숨이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호흡이 들어갈 때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코끝에 호흡을 집중하고 들숨과 날숨을 마음의 눈으로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호흡의 길목인 코 안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든다고 알아차리고 매 순간 호흡을 알아차림 삿대합니다.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편안하게 알아차립니다. 편안하게 지켜보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그저 매 순간마다 바뀌고 지나가는 것이니 호흡을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을 지켜보고 들숨에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날숨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자만이 남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오로지 내 정신만 지켜보세요. 편안하게 호흡을 해봅니다. 들숨에도 감사합니다. 날숨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 내봅니다. 편안하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들숨에도 감사합니다. 날숨에도 감사합니다. 자, 코로 한번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합장해도 좋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은 종교에 기도하시고 손 모양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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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깊은 감사의 마음을 10초 동안 내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 깊게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자, 대학생은 귀점명상 마음인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데이 33일차죠. 33일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만든다. 나는 내가 만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직접 만든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간다. 만들어내는 능력은 오직 내 안에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든다.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보이고 나타난다. 삶의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로 열려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니 해보자. 해보자. 이미 모든 열쇠가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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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월 16일 마음인력, 7월 15일 마음인력 같이 16일이군요. 네. 자, 16일 내일 마음인력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깨어 있으라. 모든 것을 걸고 깨어 있으라. 무서운 말인데요. 모든 것을 걸고 깨어 있으라. 그럴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또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발심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니카라과에서 바로 옆인 파나마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참 희망입니다. 자, 내일 아침 오전 또 일찍 니카라과로 가서 인연을 맺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잘 나무 심고 또 내일 후원금 전달하고 나무도 심고 함께 하면서 평온하게 7일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니카라과는 우기라서 나무를 이제 정말 심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비도 많이 맞을지도 모르겠고 힘든 여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내고 여러분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니카라과에서 이리저리 또 녹화해서 와이파이 되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고요. 안 되면 또 물 흐르듯이 다른 방법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점명상 대학생 그리고 기점명상 구독자, 희망을 파는 사람들,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인연될 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일 아무튼 방송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 거고 녹화를 할 거고, 안 된다면 대체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밤 되십시오.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12회가 되었습니다. 벌써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걱정 없어요. 연탄만 있으면 걱정이 없으시대요. 이 말이 너무 한때 굶어도. 한때 굶어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 지금 소록도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또 몇 분 이렇게 해서 소록도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소록도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